2021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통합사회교사 조은현입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세 번째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업은 통합사회 항해하기 3부 시리즈 중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영역 2 인간과 공동체로 4에서 6단원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4에서 6단원의 내용 중 일부를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하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역 2 인간과 공동체는 4에서 6단원으로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권, 시장, 정의라는 핵심 개념을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단원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은 인권은 어떻게 확장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되고 확장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의식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근대 시민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두 번째로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 지수를 통해 보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의 학습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단원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서는 인권의 의미로 인간 존엄성과 더불어 인권의 세 가지 특성인 천부인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의 역사로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선언의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확대 과정으로는 프랑스의 법률가인 카렐 바작이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를 근거로 제시한 1세대 자유권, 2세대 사회권, 3세대 집단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새롭게 확장된 인권으로는 주거권과 안전권, 환경권과 문화권, 정보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인권 발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된 다양한 인권의 내용도 볼 수 있네요. 4-2단원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기본권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과 사회권, 청구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법의식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여 세계 평화와 공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는 개인의 권리 행사와 구제에 필요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거,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이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시민불복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 기본권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의식 실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볼 수 있네요.
4-3단원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권 문제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성별, 그리고 해외에서 이주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겪는 불편함과 청소년들의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인권 문제로는 빈곤, 기아, 난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차별 및 아동 학대 문제도 계속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국제 선언과 협약을 통해 개별 국가에 권고하는 방법과 국가별 인권 지수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의식을 통해 함께 협력하여 세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인권 문제의 다양한 양상으로는 장애인, 이주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 노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꼭 알아야 될 10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문제로는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 기아 문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은 시장경제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의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국제분업과 무역 및 금융생활에 대해 탐구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로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을 설계한다의 학습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단원 자본주의의 발달과 합리적 선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로서 사적이익의 추구와 경쟁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전개로는 중상주의로부터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가지는 한계로는 편익과 비용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구성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사회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달 과정,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네요. 5-2단원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에서는 시장경제의 한계와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한계로는 독과점 문제,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 외부 효과의 발생,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역할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노사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록펠러의 석유독점 사례, 외부 효과와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이 갖는 권리와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5-3단원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이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의미하며 국가 경제발전과 원활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생산요소의 분포와 기술 수준의 차이 때문인데 저마다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비교 우위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역 확대의 영향으로는 상품 선택의 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해외 시장의 개척, 국제 협력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자국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경제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때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특화된 상품,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따른 무역 발생의 이유,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현황, 무역에 따른 외교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5-4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서는 금융자산의 종류와 자산관리의 원칙, 생애주기별 금융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및 적금, 주식, 채권, 기타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애주기별 과업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및 적금, 다양한 금융자산의 특징, 포트폴리오 투자의 의미, 그리고 생애주기별 금융설계 방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은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정의의 의미와 기준 등을 탐구하고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정의 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세 번째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의 학습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단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보면 동서양에서 바라보는 정의를 통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역할로는 분배의 기준이자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사회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이란 분배적 정의로서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로 성과연봉제, 사회복지제도, 대학 입학 전형 등을 통해 기회, 결과의 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 대학 입시 전형을 통해 바라보는 정의의 기준,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 차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6-2단원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롤스와 노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란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 소속감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맥킨타이어와 왈처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맥킨타이어와 왈처의 주장을 자세하게 볼 수 있네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바라본 효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 거부,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3단원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평등 문제의 종류로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소득 불평등, 의료, 교육 불평등, 도시와 촌락 간의 불평등, 유리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제도, 국토균형개발, 도시재생사업, 적극적 우대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요구되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부봉사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 유리벽과 유리천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제도, 공간 불평등 완화 방안, 적극적 우대 조치의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 2, 인간과 공동체의 내용 중 일부를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수행평가 사례를 통해 자료 제작 방법과 평가 유형, 그리고 채점 방식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행평가의 제목은 경제 스크랩 탐구입니다.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을 다룬 수행평가로서 경제 관련 주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자료 형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신문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 관련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소개하고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내용을 조직합니다. 또한 해당 기사를 선정한 이유와 기사를 분석하며 느낀 소감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주제로는 합리적 소비란, 바람직한 기업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 및 문제점,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 기업의 독과점 사례 등이 있습니다. 경제기사 스크랩 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그리고 채점 기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에서 6단원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는 구정화 저자의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개인과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책으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나와 너 우리의 인권 바로 알기,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 3장 인권 감수성으로 뜨거운 사회 이슈 살펴보기, 4장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에서는 한진수 저자의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이슈들을 통해 경제학의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는 오늘 사 먹은 빵에도 내가 입은 교복에도 경제학이 숨어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용어, 경제 발달의 역사, 시장에서 작동하는 경제 원리,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에서는 마이클 샌델과 신현주 저자의 10대를 위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0대 학생들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판단의 상황, 즉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문제 상황에서 가장 옳은 판단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롤스 이후 정의 분야에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쉽게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 번째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영역 3, 사회변화와 공존 부분의 7에서 9단원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동화 개미와 배짱이와 관련하여 개미의 입장에서 배짱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정의일지, 배짱이가 목숨을 유지할 만큼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일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